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준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두 번째 시간 상품 등록하는 날이죠. 저번 시간에 미리 언지를 드렸던 것처럼 애도 기간이라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그래도 좀 차분한 느낌으로 라이브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차분하게 했더니 너무 차분해서 오늘은 그래도 실무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저번에 기존에 하던 것처럼 좀 하는데 너무 장난치지 않는 선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등록이 재미가 없으면 졸렸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이야 한 시간 내내 제가 그냥 떠들면 들으시면 되지만 그 상품 등록을 이제 같이 보면서 하시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쭉 밀고 나가면 보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재미를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교육이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지마켓 페이지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맨 아래 내려오시면 판매자 서비스의 판매자 교육센터 클릭하시고 내려오셔서 여기 라이브 일정 밑에 보면 수강 신청 바로 가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서 구글 폼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출석 체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됨과 동시에 저희가 1시 반에 미리 문자를 날려드리죠. 그쵸?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보여지시는 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라이브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상품 등록까지가 조금 이제 무거운 분위기고, 다음 시간 다행인 게 운영관리잖아요. 운영관리가 무거우면 정말 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검정색 하다 이제 화이트도 좀 보이고 하는데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울해질 필요는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새벽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사업하는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뭘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존에 하는 일을 크게 이렇게 두고 계셨다면 이런 시기에는 이걸 되게 세세하게 항목별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큰 틀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작은 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뒤늦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세분화해서 지금 어느 쪽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를 되게 빨리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스스로가 좀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업무를. 그 내용만 좀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상품 등록하기에 앞서서 12월 7일부로 변동되는 공지사항이 2일날 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본 사람 한 1700명 정도 되네요. 지마켓 광고센터입니다. 그래서 지마켓 부가서비스 포커스 플러스 개편사항 안내,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보니까 1번에 위에 있는 건 늘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1번에 보면 지마켓 포커스 부가서비스 상품 정렬 점수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오늘 상품 등록 마지막 단에 이제 부가서비스를 일단 설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시스템 교육과는 사실 관련이 있죠.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번에 포커스 구매 시 정렬 점수 업이 이제 10% 추가 제공, 원래는 없었죠. 포커스를 적용을 하면 일반 영역에 있던 상품이 포커스로 이동을 하지만 포커스 영역에서 전시 점수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 왜냐면 다 같이 포커스를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를 더 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보면 포커스 플러스 구매 시 정렬 점수 업 기존 20%에서 30%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션은 프리미엄 플러스가 원래 30%였어요. 지마켓만 20%. 그리고 저쪽 11번가 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30% 전시상품 점수를 먹어요. 지마켓만 20%였던 거 30%로 바꾼대. 근데 이것도 사실상 또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경쟁이 심한 구조에선 다 같이 포커스 플러스를 달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30% 그들끼리 받는 거잖아. 나는 그냥 포커스면 굳이 그렇게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큰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보면 지마켓 포커스 영역 내 검색 정확도 개선에 따른 상위 노출기의 증가. 이거는 좋은 개편이죠. 굉장히 기다렸던 개편 중에 하나고, 지마켓의 어떤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검색 정확도가 옥션보다 더 세서 무언가를 검색을 했을 때 하나의 카테고리가 지배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선호도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게 사실 G마켓인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브 카테고리를 팔고 있던 판매자의 노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 이 가중치를 동일하게 두니까 유모차를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검색할 때 개모차도 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반려견 뭐 이런 그 개모차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모차도 같이 나오고 일반 유모차도 같이 나오고, 유모차 액세서리를 파는 사람도 상품명에 유모차를 넣어버리면 그것도 다 뒤섞여 나오니까 유모차라고 검색을 해서 나는 좀 4개 바퀴가 달린, 그래도 우리 아기가 타면 좋을 만한 그런 유모차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정신없는 무언가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객이 검색한 키워드와 상품의 연관도 및 정확도를 높여 관련 없는 상품들로 인해 후순위 노출되던 상품의 상위 노출 기회를 확보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모차를 검색하면 그 4개 바퀴 달린 유모차만 나오게 하겠다, 그 얘기야. 일찌감치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반영이 된 건 있습니다. 현행은 검색 키워드 연관도가 낮은 상품도 판매 점수가 높으면 포커스 영역 상위에 노출, 이 얘기죠. 유모차 판매되는 것보다 유모차 액세서리 판매되는 게 훨씬 더 뭐 컵홀더가 많이 나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유모차 검색하면 컵홀더가 상단에 있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하는 거는 검색 키워드와 판매자 상품 간 연관도 및 정확도를 높여 후순위 노출되던 상품의 노출 순위를 상승시키겠다. 이 별표인데가 되게 중요한데, 상품에 적합한 카테고리 및 브랜드에 매칭될 수 있도록 연관도 및 정확도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이 얘기는 검색 정확도가 다시 부활한다, 더 강화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검색 연관도 및 정확도가 낮은 상품은 일반 영역에 노출이 되며 포커스 플러스 구매 상품은 AD 표기 됩니다. 뭐 이 얘기는 그냥 노출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가중치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12월 7일 수요일 날 반영되니까 굉장히 이제 뭐 7일 날 반영이 되겠죠. 뭔가 로직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래도 이 노출의 어떤 개념을 설명한 사람이 저희가 최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 달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막 테스트를 다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1월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제가 종료될 확률도 있다입니다. 네, 저희 업체 자체가 연장이 안 되면, 늘 재계약 시즌이잖아요. 뭐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11월인데 지금 뭐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12월에 갑작스럽게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12월 31일부로 만약에 더 이상 저희는 강사님들 말고 저희도 이제 가이드 교육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뭐 개인 방송으로 갈 거니까 뭐 그때 오시면 되고, 여튼 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뭐 계약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쭉 지나가면서 1월부터 로직을 설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순 없다. 뭐 채팅을 열심히 치세요. 그렇게 쳐야 담당자님이 보겠죠, 그죠? 네,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품 등록하셔야 되는데, 기초 상품 등록에는 2.0과 1.0이 있더라. 1.0은 뭐냐? 옵션을 짜면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을 1.0이라고 하죠. 거의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단품도 가능합니다. 2.0은 이제 단품으로 등록해서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저번에 그 화요일날 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 장표에 당신은 옵션 판매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단품 판매를 할 겁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상품 등록을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가구는 특히 어려운데, 여기에다 이제 상품을 이렇게 등록을 일단은 하나를 해놨어요.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 상품 쇼파예요. 쇼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개념을 잡으시라고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3인용 쇼파가 있고 4인용 쇼파가 있고 6인용 쇼파가 있어요. 그죠? 상품명에 봐도 3인용, 4인용, 6인용. 3인용은 코너가 좌우 해가지고 모듈을 이렇게 2개 놓는 거죠. 뭐 지금 사진상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이걸 코너라고 하는데, 이 코너가 좌잖아요. 거울 보듯이 해야 돼요. 이게 좌. 그럼 얘는 우가 되면 여기에도 코너가 있겠죠. 이게 3인용이에요. 2명이었는데 왜 3인용이지? 모르겠어요. 3인용이라고 해요. 거의 쇼파 시장에선. 4인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암리스가 없는
이렇게 없는 애가 하나 중간에 끼는 거예요. 중간에 끼는 거야. 6인용은 뭐냐면 코너 좌, 코너 우 하나씩 있고 중간에 암리스라고 하는 애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이 4개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조금 특이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4개를 샀는데 이 중간에 암리스를 2개를 암리스를 중간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만 놓고 하나를 여기로 빼는 거죠. 돌려갖고. 네, 그러면 이제 코너형 쇼파 뭐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인용, 4인용, 6인용을 내가 이렇게 다 같이 팔고 싶어. 그러면 1.0. 내가 이거를 다 3인용, 4인용, 6인용 다 따로 놓고 그거에 맞게끔 상품명 다 짜고 상품 등록 3번 해서 그거를 그룹으로 묶어갖고 파는 게 2.0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지금 보여지는 상품은 뭘로 등록한 거예요? 라고 하면 요거는 1.0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여기 누르면 3인용 코너 2개, 4인용 코너자, 코너 암리스 2개, 6인용 코너자, 코너 암리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배송일 이제 적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입력한 정보를 선택하면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추가 구성을 누르면 여기서 또 모듈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1.0이에요. 뭔가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두고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딱딱딱 나열한 거죠. 네,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을 쭉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암리스 빼고 넣고에 차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2.0 같은 경우에는 3인용, 4인용, 6인용을 다 따로 등록하고 이거를 그룹으로 묶는다 그랬죠. 그쵸? 그럼 얘는 상품 코드가 상품 번호가 하나 2.0은 상품 코드가 3개. 자, 장단점 설명합니다. 광고를 할 때 이렇게 모아놓고 광고를 하면 이거 3개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나열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맞는 걸 그냥 선택해갖고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패브릭 쇼파라고 검색을 할 거고 뭐 4인용 쇼파라고 검색을 할 거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좁혀주고 이 정도 차이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인 건데 결국에는 1.0을 하는 건 패브릭 쇼파를 검색하고 들어온 사람이 3인을 사러 들어온 거야, 4인을 사러 들어온 거야, 6인을 사러 들어온 거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깔아놓고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나눠 갖고 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다 분산해야겠죠. 3인용 쇼파, 4인용 쇼파, 6인용 쇼파. 3인용은 3인용대로 광고, 4인용은 4인용대로 광고, 6인용은 6인용대로 광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4인용을 가장 선호하는 기준이 높으니까 패브릭 쇼파에는 4인용을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광고를 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매출이 여러 군데서 난다 한들 각각의 코드에서 나버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요 기준 안에서는 포커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또 많이 달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네이버에 가서 4인용 쇼파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하고 쇼핑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구조의 가격 비교를 형성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단품이잖아요. 단품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다 따로 등록을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묶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왜? 옵션화 상품은 가격 비교에서 제외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팔 수 있는 시장은 많이 있긴 하네요. 네,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가격 비교가 상위에 올려져 있는 약간 브랜드화 시켜져 있는 카테고리 그리고 검색 결과에 노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숙명이 있기는 한 거예요. 있기는.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올려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묶어서 팔 거냐. 근데 묶어서 팔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팔면 또 이 안에서만 또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브랜딩이나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나는 빨리 팔고 빠질 거냐 뭐 등등등 본인의 어떤 입맛에 따라 이게 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등록 2.0 할 거냐 1.0 할 거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객의 편의를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1번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일까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가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상품 등록 이렇게 클릭해보면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보통은 이제 등록하는 아이디를 먼저 선택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죠. 그죠? 그리고 ESN 브랜드, 그리고 상품명, 별표돼 있죠? 판매 기간, 판매 가격, 옵션, 그리고 내려와서 뭐 사은품 줄 건지, 그리고 원산지, 인증 정보. 노출 정보 쪽으로 넘어오면 썸네일, 상품 이미지라고 하죠. 목록 이미지.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상세 페이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상품 정보 제공 고시 필수예요. 네, 발송 정책, 배송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 반품 정보 넣는 거. 추가 정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넣을 거 없고 이 밑에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 노출할 거야? 아니면 뭐 사이트 부담 지연 할인 승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선택하는 거. 고객 혜택 쪽으로 넘어오면은 복수 구매 할인할 거야? 스마일 캐시 할 거야? 후원할 거야?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에 아까 봤던 포커스나 프리미엄 적용할 거야? 이 정도가 이제 상품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을 의미하는데, 저도 정보를 다 해놓고 상품 등록을 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고민이 자꾸 생기니까 이거를 넣으면서 수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니까 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3분에서 5분 걸림이나 그거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수정이라는 작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더라. 뭐 이런 약간 리스크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나 틀리냐는 해보면 또 알게 되고 등록하면서 부딪히는 굉장히 장벽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등록 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 겁니다. 미리미리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게, 요런 이제 필드 값을 미리미리 방금 봤잖아요. 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다 찾아놓고 상품 등록할 때는 ESN 플러스를 킨 다음에 그냥 여기 있는 입력 값을 그대로 하나씩 그냥 복붙 선택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상품 등록이 빨리 끝나지. 이거 ESM 틀어놓고 여기서부터 필드값 채우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하루 안에 끝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품 등록은 30분 이내로 끝내야 깔끔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죠? 뭐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데 자꾸 오래 있을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이 뭐가 이렇게 뭐 왔네요. 재계약 응원. 응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진짜 어렵다.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난다. 이거를 저처럼 생각하면서 상품 등록하면은, 등록하기 싫어집니다. 한 개 한 개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있죠? 키워드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럼 저기서 가격 비교로, 아까 이제 쇼파 얘기죠? 저기서 가격 비교로 묶이는 것은 사이트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단품으로만 묶이는 거였나요? 저기는 이제 자동 가격 비교 카테고리고요. 브랜드 패키지가 없어도 동일 기준의 상품명 앞머리와 썸네일을 맞추면 가격 비교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곳인데, 거기에 만약에 옵션으로 타 사이트를 해놨다라고 한들 그게 묶이긴 묶이는데 누군가가 나를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 상품은 옵션화 상품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순간에 가격 비교는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정책을 보니까 표면에 나와 있는 가격과 썸네일과 상품명이 그 상품이면 옵션의 뒤에 뭐가 있다 한들 대표 상품이 그거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뭐 틀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지금 주신 질문에 가격 비교로 묶이는 것은 사이트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단품으로만 묶이는 거였나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묶을 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대표 이미지 중 네 번째 거는 목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고 상품명이 항상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사이트 다르고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는 또 노출되는 기준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아주 피곤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일단은 찾아야 돼요.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카테고리는 어디가 정확한 카테고리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얼른 올려갖고 G마켓을 켜야겠죠. 그쵸? 여기에다가 소파를 한번 검색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패브릭 소파를 검색해 볼게요. 왜요?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소파를 검색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브릭 소파를 다시 검색할게요. 이렇게
쇼핑 누르고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지마켓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 랭크순 포커스죠. 그리고 내려와서 얘 하나 클릭해보고 얘 하나 클릭해보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본다는 거죠. 그죠?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일반 소파 나왔고 빈백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지에 뜬 거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일반 소파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아 소파는 일반 소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브릭 소파를 이렇게 검색하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죠. 얘 하나 클릭하고 또 얘 클릭하고 또 얘를 클릭하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소파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일반 소파구나 일반 소파구나 일반 소파구나 그죠? 뭐 4인용 소파도 검색해보고 나오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뭐가 나오는지 등등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안 봐도 되지만 일반 소파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일반 소파에 등록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엑셀을 얼른 올려갖고 띡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여지는 가구 DIY에 뭐 가구라고 하면 되죠. 가구에 소파에 그리고 일반 소파에 등록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쪽 사이트들을 이제 좀 보는 거죠. 소파를 검색을 했더니 쭉 내려오니까 패브릭이래요. 패브릭, 소파 베드, 패브릭, 가죽, 패브릭, 가죽, 패브릭, 가죽, 패브릭이에요. 위로 올려보면 여기는 패브릭을 잡아주고 여기도 패브릭이 잡아주네요. 아 패브릭이 제일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패브릭 쇼파로 쭉 바꿔주니까 아래쪽에 광고 끝나는 지점에 패브릭 여기는 무조건 패브릭이겠죠. 그죠? 패브릭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패브릭 쇼파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몇 인용을 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상품은 등록을 어디다 하는 거야? 여기는 어차피 패브릭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등록하는 거야. 일반 쇼파에. 그럼 상품명은 나는 어떻게 지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죠. 네이버 얼른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셔야 돼요? 네이버 광고요. 광고 검색하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로그인 좀 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게 돼 있네요. 네. 네. 로그인을 이렇게 해서 키워드 도구 바로 클릭하신 다음에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소파 이렇게 검색하겠죠. 쇼파야 소파야 뭐 어차피 조회수로 보는 거니까 쇼파래요. 그 다음에 패브릭 쇼파 패브릭 소파야 아니면 쇼파야 뭐 이렇게 하면 패브릭 소파 그리고 패브릭 쇼파 소파래요. 그러면 패브릭을 빼면 아이고 소파든 쇼파든 쇼파가 높을 때가 있고 소파가 높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러면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마켓에 뭐 해보셔야 돼요? 패브릭 소파 검색해보고 패브릭 쇼파 검색해보고 또 하나 패브릭 소파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패브릭 쇼파 이렇게 검색해 보셔야겠죠. 그죠? 이런 검색들을 계속 치면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나오는 상품명에 어떤 기준이 그걸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어떤 기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름 붙이고 거기에다가 소파랑 쇼파가 나올 거고요. 3인용, 뭐 4인용, 뭐 이렇게 해서 패브릭, 뭐 쇼파, 뭐 다시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요. 뭐 모듈, 뭐 이렇게 뭐 마음대로 넣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넣어 놓으면 얘네들이 앞뒤로 막 조합이 돼가지고 노출이 되는 요런 형태를 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그래서 최대한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옥션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옥션에 가서 aucdio.nc.kr 이렇게 가서 패브릭 쇼파랑 그 다음에 옥션을 하나를 더 띄우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소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여기도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죠. 그쵸?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패브릭
패브릭 소파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렸을 때 뭐 없네요. 이 사람이 제일 날 것 같네요. 한샘 본사입니다. 그러면 소파라고 검색했을 때와 쇼파라고 검색했을 때 그냥 다 나오잖아요.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소파 그랬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소파에 당연히 나오겠죠? 쇼파인데 나왔으니까 네,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만 넣어도 이중으로 잡아주는구나. 그러면 굳이 쇼파는 또 쓸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짜증나는 거는 맞죠. 그죠? 네, 또 소파를 검색해보고 아까 봤더니 아까 한샘 본사는 소파였으니까 쇼파를 검색할 때 그 판매자가 또 나올까? 한번 보는 거죠. 아래쪽에 또 쭉 내려와서 옥션에서 한샘 본사가 사라졌나요? 이 사람이었죠? 맞죠? 뭐 비슷한데 아무튼 이 사람도 소파니까 난 쇼파라고 검색했잖아요. 그래서 나온다는 거야. 아, 이거 이중으로 다 잡아주는구나. 그러면 나는 소파를 할까 쇼파를 할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네이버까지 날아가는데 네이버에서 이중을 다 잡아주죠.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상품명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다 사실은 쳐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몇 자로 늘어났죠? 50자로 늘어났잖아요. 25자 띄어쓰기에서. 그냥 다 넣으세요. 상관없잖아요. 네. 그냥 다 넣어서 그냥 제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지마켓이랑 옥션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그냥 67만원 뭐 이렇게 적고 뭐 B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72만원 뭐 이렇게 적고 네, C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77만원 뭐 이래요.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얘를 표면가로 할까, 얘를 표면가로 할까, 얘를 표면가로 할까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뭐 패브릭 기준에 뭐 그리고 몇 인용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 A가 3인용이고 B가 4인용이고 이게 6인용이었다라면 기본적으로 얘를 표면가를 잡아갖고 움직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옵션, 플러스 옵션 이렇게 가는 거니까 표면가에서 알아서 이렇게 옵션을 짜시든가 아니면 2.0으로 등록하면 A3 상품 하나, B4 하나, C6 하나 다 따로따로 등록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준다. 뭐 이런 판매 방식이 있을 것 같네요. 기본 수수료가 13%예요. 여기도 가구도.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에 15%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쿠폰 할인 금액의 15%다. 이건데 보니까 여기 추가 정보에 아까 요런 게 있었죠.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얘기요. 정상 수수료, 지마켓이나 옥션에 그냥 직접 들어와서 구매한 고객은 우리는 13%의 수수료만 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받거나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첫 검색을 했거나 근데 가격 비교를 타고 이 사이트로 들어오는 경우 거기를 타고 들어올 때 뭐가 적용되냐면 뭐 업자들끼리 얘기죠. PCS 쿠폰이라고 하는 연동 쿠폰 가격 비교 연동 쿠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보통 6에서 7%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많게는 12%에서 뭐 한 15%까지도 적용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비교 쿠폰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우리가 다 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 타고 들어오면 2%를 누가 부담한다? 판매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15%의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마켓으로 직접 올 때, 요거는 타고 들어올 때 이렇게 수수료가 구분이 되는 거고 자 직접 들어왔는데 지금 같은 시기 빅스마일 데이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아이고 빅스마일 아니죠? 뭐죠? 지마켓 세일, 옥션 세일 이런 것들을 할 때 할인 쿠폰이 많이 붙잖아요. 최대 23%까지 붙거든요. 그죠? 근데 요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 금액의 50%, 이 50%는 무슨 얘기예요? 지마켓 반, 나 반 요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행사 기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와서 고객이 뭐 3,000원 쿠폰을 받은 거야. 그걸 적용해갖고 내 물건을 샀어요. 3,000원이잖아요. 그죠? 3,000원. 이거 왜 퍼센테이지로 돼 있니? 3,0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3,000원의 몇 퍼센트? 15%를 누가 부담? 내가 부담.
나머지 85%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G마켓 부담. 이렇게 되는 거야. 평소는. 그러면 3,000원에 15%면 얼마야? 300원이 10%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하면은 150원 더 붙으니까 얼마예요? 3, 55, 450원. 그죠? 네, 그러면 내 부담은 3,000원 쿠폰에 450원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고객이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가를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수수료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연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쿠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요렇게 요런 것들이 같이 빠져서 나한테 정산 예정 금액으로 표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미리 이거를 좀 계산을 해 두실 필요는 있죠. 는 해놓고 이거 곱하기 0. 몇이에요? 87이죠. 13%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공급원가 15%는 이거 곱하기 0.85 15%니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는 이거 곱하기 0.87 마이너스 얼마? 450원. 뭐 예를 들어 기본적인 쿠폰이 붙는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정산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문 관리 들어와 갖고 발송 처리 쪽에 넘어오거나 하면 신규 넘어오면 우측으로 쭉 넘겼을 때 필드 값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쭉 넘기면 정산 예정 금액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이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요. 이 필드에 내가 원래 맞춰놨던 예상했던 이 금액과 보여지는 이 금액이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유형이 비슷한가? 뭐가 더 빠지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아 지금 저 정도가 빠지는구나. 이 유형은 여기가 450원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한 550원 정도를 뭐 5,400원 정도를 가져가는구나. 쿠폰이 많이 붙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만들어 놓고 그 정상 금액을 픽스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매출 집계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가장 높은 수수료 기준으로 내가 뭘 한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잡을 땐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조금 가볍게 러프하게 잡을 때는 13으로 잡는데 보통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마이너스가 안 나게끔 계산을 해놓는 게 고객이 어떻게 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맞춰놓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색상은 뭐 단일 색상이다. 사이즈는 어차피 뭐 옵션에서 그냥 선택하고 끝나는 거니까 추가 구성은 없음.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짜리를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한 장만 준비하면 되냐? 아니요. 뭐 구성품의 단품 사진 뭐 3가지였으니까 3개에다가 같이 모여 있는 거 1개에다가 느낌 컷 뭐 1개에다가 그다음에 뭐 DP 컷 뭐 1개에다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상품 등록할 때 포커스 플러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상품 이미지를 보시면 노출 정보에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추가 이미지 3개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포커스 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 적용하면 더 넣을 수 있다는데 2.0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딱 4개만 등록할 수 아, 이게 있군요. 네. 더 있네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체크. 그래서 뚜루루루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엄청 많이 넣을 수 있네요. 근데 얘는 왜 개선 안 해주지? 잠시만요. 소파. 뭐 아무거나 고를게요. 띡띡 선택. 넘어가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가 이미지 등록, G마켓 부가 서비스 포커스 플러스를 추가로 노출이 된다고 이렇게 이걸 하면 이걸 해야 그럼 결국 구매해야 노출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개선 좀 해주지. 네. 이미지 좀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차별이 좀 심하네요. 그죠? 요런 것들. 그래서 요 필드에 이제 이게 다 채웠다라고 한다면 상세 이미지 넣으셔야 되잖아요. 가로는 보통 860. 2.0 기준이니까 2580을 세로 크기 1개의 단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9만 픽셀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는 9만원 나누기 2580원 이렇게 하면 컨텐츠 몇 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34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2580짜리를 34개를 넣을 수 있다. 네, 9만 픽셀까지 가면 고객이 볼까요? 어지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넣어봐야 23개의 컨텐츠입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는 컨텐츠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더 할 얘기도 없죠. 그래서 보통 9만 픽셀을 넘기기는 힘들다. 2.0은 이걸 지켜야 되지만 1.0 같은 경우에는 한 단락의 세로 크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상은 없다. 근데 통짜 이미지 넣으면 로딩이 길기 때문에 고객이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미리미리 좀 다 넣어주세요. 다 작성해 두시고요. 네, 좀 넣어두세요. 이렇게 다 넣어갖고 뭔가를 해놔야 돼요. 배송 방식은 내가 무료할 거야, 아니면은 착불 선결자 할 거야, 아니면 유료 배송할 거야, 뭐 조건부 무료 배송할 거야, 수량별 무료 배송할 거야, 뭐 있잖아요, 그죠? 무료 배송할 거야, 뭐 등등등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거 다 미리미리 해두시고, 그 다음에 택배비 네 책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고지가 있죠. 출고지의 주소, 반품지의 주소, 요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요거는 하나 그냥 높아심의 이야기를 드리면, 택배비가 맞을까요? 아니면 배송비가 맞을까요? 어떻게 맞다 생각하세요? 택배비가 맞을까요? 배송비가 맞을까요? 하도 글을 많이 치셔서 좀 읽으려고 잠깐 끊었습니다. 1.0으로 하되 옵션 주고 상품명을 스스와 똑같이 하면 묶이지 않을까? 묶이겠죠? 근데 옵션을 주면 그래도 어차피 옵션화 상품이기 때문에 신고당하면 빠지죠? 가격 비교에서 제외될 수 있다. PC로 채팅 입력하니 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뭐 서로를 챙겨주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된다. 그리고 뭐 배송비, 택배비, 배송비 막 얘기하는데 배송비가 맞죠? 배송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책정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판매가. 그죠? 요 판매가에 뭐 공급가 넣고 뭐하고 하는 거 맞는데, 포장재는 여기다 넣어. 포장재는. 그리고 택배비는 따로 빼. 그리고 반품을 받으면 왕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왕복이 들어가면 그때는 또 택배비만 받아. 포장재 마이너스가 생겨. 열받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배송비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택배비 플러스 배송비가 돼야 뒤에 갔을 때 현타가 안 옵니다. 네. 현타가 안 와요. 무료 배송이면 상관없는데, 택배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배송 비용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내 거 안 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배송비가 다 비싼데. 2,500원이 없잖아요. 싼 계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가격을 올리고 판매가를 내려야지, 얘를 빼갖고. 맞죠? 근데 여기를 해버리면 이 판매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참 배송비를 조금 높게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요런 게 생겼을 때, 교환 반품 클레임이 생겼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이려면 그걸 배송비로 책정하시는 게 맞더라. 근데 꽤 많은 분들이 택배비로만 적어놓고 판가에다가 포장재랑 이런 걸 녹이더라. 그러면 그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안 사는 고객에 한해서 주소를 미리 적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ESN 플러스 넘어왔죠. 넘어와서 이제 상품 등록할 거예요. 2.0으로 해야 되니까 기본 정보 다시 와서 아이디 선택하시고, 그쵸? 넘어와서 여기에다가 아까 요거였죠? 이렇게 하니까 나오잖아요. 우리 일반 소파였으니까 일반 소파를 선택해요. 그리고 선택 하나밖에 안 떠요. 여기는 이제 선택.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겼죠? 13% 수수료가 생겼죠? 브랜드는 없으니까 넣는 거 아닙니다. 있으시면 넣으시는 거고요. 여기 검색명을 넣을 거예요. 검색 찾아놨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쭉 복사해서 여기다가 찍 하고 넣는 거죠. 저번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프로모션명, 상품명을 활용하는 게 좋나요?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수정이 되니까 좋죠. 좋은데 얘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잖아요. 근데 굳이 넣어갖고 만약에 50자를 내가 막 이렇게 다 채울 건데
이걸 활용해서 뭔가에 뭐 2개, 3개 뭐 이런 것들을 뭐 바꿔주는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죠? 뭐 사은품 제공, 뭐 이런 걸 써주는 사람들인데 검색 상품명이 별로 없어서 약간 이런 프로모션명을 되게 유동성 있게 가져가고 싶다라면 사용하시는 거고요. 검색 상품명 50자를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모션명을 같이 섞어갖고 쓴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판매가 첫 번째, 노출이 첫 번째 목표니까니까. 네. 그래서 검색이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면은 검색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자나 뭐 이런 애들은 뭐 강원도 뭐 평창 감자 뭐 돌감자 뭐 햇감자라고 하나요? 아무튼 5kg 뭐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 뒤에 뭐 더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사은품 주는 것들을 쭉 뭐 선물 포장 무료 선물 포장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다든가 뭐 어느 날은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뭐 햇감자를 주는데 뭐 썩은 감자 같이 준다. 뭐 썩은 감자 뭐 1kg 뭐 이렇게 했어. 뭐 이 썩은 이게 맞나요, 근데? 썩은 쌍기역이에요? 기역이에요? 기역이에요? 쌍시옷의 기억. 이렇게 썩은 감자 1kg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상품이면 상관없는데 그 외에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더라 라고 하는 거고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90일에 판매 가격은 아까 넣어놨던 뭐요? 72만원 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주문 옵션에서 해야 되면 하는 건데 보통은 뭐 많이 없어요. 그쵸? 없어.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얘는 2.0이니까 단품으로 다 등록을 해놓고 그룹으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오면은 사은품 주실 거면 여기다가 뭐 썩은 감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썩은 감자 1kg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표면상에 구매하기 버튼 위에 이런 사은품들이 떠요. 인증 대상 아니니까 넘어가고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뭐 수입산이면 선택하시고 거의 대부분 중국이시니까 선택하고 위에 노출 정보를 선택하죠. 썸네일이 있으시면 이제 넣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없을라나요? 짠. 썸네일이 있네요. 네. 넣어요. 그죠? 필요한 썸네일 그냥 다 쭉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에디터로 작성 이렇게 딱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사진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미지 요 사진 버튼 요거 누르셔가지고 호스팅이나 내 PC에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PC에서 가져오는 게 이런 방식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너무 크군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인 건데 이미지 호스팅을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그쵸? 여기 옆에도 HTML로 작성 이런 게 있으니까 아래쪽에 내려와서 여기 이미지 호스팅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게 쭉 나와요. 쭉 나오면 여기 뭐가 있을라나? 네, 뭐 있긴 있네요. 위에 있는 거 쓸게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해서 태그 복사를 누르면 이미지 src가 박힌 요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다시 ESN 플러스에 오셔갖고 HTML로 작성 여기에다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저장해서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눌렀을 때 이게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에디터로 수정 눌러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지울게요. 왜 안 되나? 지우고 이미지 이거 내가 넣어놔서 그렇구나. 초기화 시켜야 되는군요. 초기화. 한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그러네. 네. 정말 짜증나네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걸 이제 사진 버튼을 눌러갖고 아까 이미지 호스팅을 클릭을 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네. 경로에 따라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호스팅에다가 이미지를 먼저 선 업로드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내가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둘 중에 하나 확인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이거를 대충 하고 넘어가세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 막 이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 막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거 막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품명이랑 다 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 권장사항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미 공지가 나왔죠. 전체 사이트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잘 적어두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 네, 쭉 적어두시면 되는데 그걸 미리미리 어떻게 여기다가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적어두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놨죠. 그죠? 쭉 또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관리 누르셔갖고 본인의 발송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신규 등록 누르면 당일 발송 거의 대부분 몇 시까지 주문 시에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출고를 하겠다 거의 대부분 이번에 가구하면서 봤는데 이제 요게 있더라고 요청일 발송 근데 의미 없어요. 내가 이거를 선택해갖고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게 떠요. 뭐라고 뜨냐면 그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으라고. 달력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떠요. 아무튼 네,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쓰고 당일 배송만 쓸 거니까 네, 당일 몇 시까지 주문 들어오면 나는 출고를 하겠다. 네, 요거 제주 도서상간 지역 배송 여부 가능. 네, 그리고 배송 방법은 택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택배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쵸? 출하지를 입력해야 돼요. 관리 누른 다음에 뭐 눌러라?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라. 신규 등록을 누르면 새로 고침된다. 의미가 없더라. 이게 한 달에 새로 고침되잖아요. 그럼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라. 다시 한번 관리를 누르고 뭘 누르라고요?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라. 한 번 더 할게요. 관리를 누르고 뭐 하라고요?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라. 누르면 이게 뜬다. 여기에다가는 이제 입력해라. 넣고 해서 넣고 나 여기에 뭐 나머지 주소 넣고 여기 전화번호 넣고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저장을 누르면 일로 옮겨져요. 이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내 기본 방문 수량이랑 반품 주소를 눌러놓으면 이 앞에 이것도 떠요. 안 누르면 안 떠요. 그냥 필드에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쭉 생기는데 이게 바로 생기냐? 그러니까 바로 생기냐라고 할 때 여기는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안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선택이 안 되니까 어차피 못 넣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품 등록하기 전에 미리 출고지랑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좀 생성해놔라. 이 얘기인 겁니다. 등록하면서 하면 다 채웠는데 얘 때문에 상품 등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무조건 그냥 이거를 먼저 해놔라. 이 얘기야. 그래서 관리 누르고 판매자 주소록 누르고 필드 정리하고 능력하면 이거 뭐죠? 이거 해외 주소지니까. 요거를 클릭하고 선택을 누르면 아까 이 화면으로 왔잖아요. 신규 등록 눌렀을 때 새로 고침된 화면. 여기다가 이제 출하지명을 또 넣어요. 그러고 나서 도서상간을 클릭해요. 여기 얼매 3,000원. 여기 얼매 7,000원. 이렇게 넣고 얘를 저장을 누르면 일로 와요. 일로 오면 걔를 이제 선택하고서 선택 누르면 그때 얘가 들어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최초에 하면 바로 생성될 수 있는데 다른 판매자가 신규로 생성하면 안 생성됩니다. 뒤에 생성돼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생성을 해놓고 상품 등록을 하는 게 필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넘어와서 묶음 배송비와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데 2.0 상품은 그룹을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묶음 배송비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룹 안 묶을 거예요. 상품별 배송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묶음 배송비를 쓰시는 게 좋다. 권장사항입니다. 배송 템플릿 신규 등록 누르면 나오고 무료, 유료, 뭐 조건부 무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지 않아요. 그걸 쭉 해놓으면 이제 필드에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고유 번호가 생기죠. 이걸 기준으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상품별 배송비 할 거예요. 왜요? 저는 수량별 차등이 필요하거든요. 요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편도 기준으로 반품 배송비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6,000원 이렇게 넣으면 얼마가 청구되는 거예요? 12,000원 이렇게 청구가 되는 거예요. 무료 배송 기준으로. 착불상 결제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12,000원 청구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편도 기준의 금액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 곱하기 2가 돼서 고객한테 청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넘어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랑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이렇게 있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는 말 그대로 네이버 그 다음에 뭐 다음 쇼핑아웃 그리고 어디죠? 다음 쇼핑이랑 그 다음에 저쪽에 애누리 다나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 옛날에 뭐 쿠차 뭐 등등등이 있었죠. 거기에다 등록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등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마켓이랑 옥션에서만 파는 거죠. 용기 있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옥션은 쿠폰을 적용하지 않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적용해 놓은 상품 판매가가 그대로 가격 비교에도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지마켓은 그게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쿠폰도 적용하는 게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할인 쿠폰 금액의 15% 이렇게 부담하는 거 그거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하지 마세요인데 카테고리 행사할 때 적용하셔야겠죠. 그죠? 얘는 옥션은 지금 동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동의 설정이 떠 있는 거예요.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해도 됩니다. 라고 선택하고 고객 혜택 광고에 넘어와서 G마켓 기준으로만 이 세 가지를 볼게요. 봤더니 구매 수량별 할인을 설정할 수 있고 구매 수량별 무료 제공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사은품이에요. 저거 무료 배송이 아닙니다. 네, 사은품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큼 사면은 몇 개를 해줄게 이런 설정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공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구매하는 고객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상단에 한 개 더 사면 한 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것들이 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고 스마일 캐시는 지금 많이 쓰는 거죠. 그쵸? 많이 쓰는 건데 이걸 하면 또 내 수수료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좀 불편해요. 후원 쇼핑.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또 내가 이제 후원을 하겠다인 건데 지금 본인이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줄 필요는 아직은 없죠. 잘 되면 주세요. 그래서 딱히 쓸 필요는 없는데 쓸만한 기능은 복수 구매 할인 정도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와서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 아까 공지사항 우리 본 거 포커스 플러스는 30% 업이 될 겁니다. 12월 7일부터 적용이라고 그랬죠. 요거 20%가 30%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플러스는 원래 30%였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실 만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커스는 달아놓고 이 전시 기간을 내가 30일로 해놓으면 이 기간 내에 포커스 플러스를 15일로 했을 때 적용이 가능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추가로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프리미엄을 설정해놓고 30일을 이렇게 해놓고 프리미엄 플러스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프리미엄 플러스에 속한 부가 서비스가 있대요. 적용 자체가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얘는 프리미엄을 달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플러스를 달거나 양단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네. 포커스를 달아놨다가 포커스 플러스 예를 들어서 포커스를 달아놓고 물건이 막 팔려 전시상승 점수 30%를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포커스 플러스를 적용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옥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둘 중에 극단적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는 프리미엄 달고 한 7일 정도만 운영을 하다가 물건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것 같아. 그러면 종료 시간이 11월 10일 3시니까 이때를 기다리고 알람 맞춰놓고 있다가 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얘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할 때 얘네 적용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아니요 적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물건이 팔렸을 때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전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면 해라. 금액이나 좀 볼까요? 어차피 금액은 똑같으니까. 자, 30일, 1일, 3일, 5일, 7일, 15일, 30일, 60일, 90일 있는데 당장 내일의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이상을 가는 건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7일이라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는 7일. 근데 자 7 더하기 7은 14일인데 15일을 하면 하루를 더 주는 거야. 맞아요? 7일에 3,000원인데 15일에 6,000원이잖아요. 하루 더 줬잖아요. 30일은 이틀 더 주는 거죠. 7, 4, 28이니까. 맞아요? 이틀 더 주면서 가격은 어차피 똑같아. 정비례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난 이틀 더 받고 30일 해야지가 정상적인 사고. 아니에요? 근데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7일을 하고 쭉 하면서 괜찮겠네. 쭉 가겠네 하면 그때부터는 30일씩.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60일, 90일은 조금 무섭죠? 그러니까 30일 해놓고 자동 연장을 이렇게 키워서
네, 요렇게 연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댈 일이 없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상품 등록이 등록하기 누르면 완료가 되더라. 그래서 관리 쪽에 들어와 보면 등록한 상품을 여기에 판매 가능해서 클릭해갖고 보실 수 있으신 거고요.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고요. 상품 번호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나는 좀 묶어야겠어 라고 하면 클릭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룹 생성 눌려서 G마켓이니까 G마켓 관련한 상품이 나왔고 클릭해서 그룹에 추가하게 하면 들어가고요. 얘네 두 개가 그룹이 됐고 순서 배열을 난 바꾸고 싶어 선택하고 올려주고 선택하고 내려주고 이해되시죠? 그룹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은 좀 정해주셔야겠죠? 어차피 고객한테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체중계 그룹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트로 이미지도 사이즈 860에 600짜리 JPG를 넣을 수 있대요. 기획전 페이지 상단 인트로죠. 그런 걸 만들어 갖고 뭐 해두셔도 되는데 뭐 사실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트형 할 거야, 이미지형 할 거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미지형을 합니다. 왜? 파일 형식으로 나오니까요. 리스트는 일자 배열로 해갖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룹 생성이요. 상품 관리 들어오셔서 2.0 들어오셔서 그룹으로 묶을 아무 상품이나 하나 클릭하시고 그룹 생성에 G마켓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 상품 목록이 알아서 뜰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그룹에 추가하기 이렇게 된 다음에 순서 배열을 바꿔준다 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등록하기 누르면 그룹의 생성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미리 정리한 필드 값이 있으면 되게 쉽고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해 두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지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으려나요? 열렸다. 보시면 상품 하나를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파우치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발주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가 사업을 이걸 준비하면서 해놨던 썸네일, 옵션, 광고, 뭐 바코드 뭐 등등등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획도 있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건데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가 좀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다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상품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가지고서 어디는 어떻게 등록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막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되게 나는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판매자로 계속 변신하는 거죠. 그죠? 변신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품 등록하고 자료가 없고 막 정리도 안 해놓고 하면 그때 찾다가 하루 종일 지나고 굉장히 피곤해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하는 필드 값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해두고 등록할 때는 그냥 얹히는 수준으로 가는 거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읽고 오늘도 퀴즈는 없어요. 네,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김대용 차장님 이미지 수업이고요. 화요일 2시요. 네, 목요일 날 이제 운영관리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상황 뭐야 이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야? 일일이 안소영님 다 쓰신다. 오케이. 템플릿 저장해 놓으면 좋다. 맞는 얘기죠. 상품 정보 고시는 기존의 상품 등록건들은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권장사항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새로 등록하는 것들 좀 잘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아끼는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해두시는 거는 추천. 그리고 서윤경님이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나요? 일괄 등록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상품 등록 2.0이 있어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셨네요. 거의 뭐 매니저 수준이죠? 안소영님. 카페 멤버. 고마워요. 근데 힐링님이 역시 G마켓 뭐 이제 된다.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 플러스가 프리미엄보다 길어야 하는 것 아니었네요. 예전에 그랬나요? 예전에는 프리미엄을 달고 똑같이 프리미엄 플러스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편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하거나 이걸 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프리미엄에 주목을 달 수 있었죠. 그게 프리미엄 플러스랑 똑같은 효과를 줬었고, 오히려 프리미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다라고 해서 프리미엄에 주목을 달고 거기에 볼드체를 적용할 수 있는 게 프리미엄 플러스였죠. 예. 근데 그 볼드체를 없애버리면서 이게 그냥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플러스 두 개로 구분이 되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계속 감사하다네요. 네. 그리고 길게 등록하면 할인율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고요. 어지럽죠, 그쵸? 네, 많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안 웃기려고 하니까 더 어지러워요, 지금. 보니까 찐초보라. 윤경님 찐초보예요? 네, 옛날 오세요. 그러면 희경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소영님이랑. 저는 안 알려줍니다. 저 그룹 정렬은 지마켓이 밤에 오전 3시에서 7시까지 프로그램 점검, 정기 점검 있죠. 거의 목요일 날 하지 않나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땐가? 아무튼 그럴걸요? 그리고 이상하게 바뀐다. 제가 설정한 순서로 안 될까? 뒤죽박죽. 그쵸. 가끔이 아니죠. 제 것도 뒤죽박죽 돼서 이제 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 키워드 설정 노하우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C10 관련해 갖고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카페냐 뭐 그거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링크를 차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매니저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네, 됐네요. 그쵸? 오늘도 뭐 다른 거는 구절절 안 하겠습니다. 영상도 넣을 수 있나요는 무슨 얘기죠? 페페님? 상세 페이지에 영상 넣을 수 있냐고요?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넣냐고요? 기다려요. 에디터에서 하는 건데 이거 누르면 뜨잖아요. 여기 동영상 있잖아요. 여기 동영상. 유튜브 소스 씹는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유튜브 소스 씹는 거예요. 유튜브 소스 씹는 방법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이미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 놀랍고 유튜브 소스 코드 따라 그냥 넣는 거예요. 네, HTML 작성 시에는 어떻게 넣냐고요? embed라고 하는 소스를 쓰셔야 되는데요. 그 소스도 이미지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추우니까 네, 조심하셔라. 이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군요. 레이즈 미엄님, 상세 페이지 올리려고 하면 용량이 커서 항상 안 돼서 곤란했네요. 그 부분 다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나요? 네, 상세 페이지 올리려고 하면 용량이 커서 항상 그랬다. 그래요? 왜 그러죠? 궁금하네. 용량이 큰 건 용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포토샵에 들어가서 슬라이스 치셔야죠. 그런 다음에 알트 컨트롤 쉬면 이걸 해야 되는 거 맞아? 그거 누른 다음에 이쪽 무슨 뭐 포웹인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용량을 줄이셔야죠. 최적화. 쓸데없는 거 걷어내고 포토샵에서. 그러면 이제 용량이 줄어들어서 이제 업로드 할 수 있으시죠. 그쵸? 네. 이것도 이미지 선생님이 화요일날 해주실 거예요. 이미지에 관심이 많네요. 이 질문 3가지를 서두에 깔아주고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대웅 차장님. 네,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밝은 옷과 그리고 이겨낸 그래도 마음으로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